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교단 체제의 형성의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산업부, 그러니까 불법연구의 산업부에서 생산된 닭이 이렇게 흰 계란,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보통 많이 보는 것은 이렇게 약간 노란색이라고 해요. 황색? 뭐 하여간 색깔이 좀 있죠. 색깔이 있는데 흰 계란인데 이게 이제 닭의 품종에 따라서 이제 외국에 나가면 흰 계란이 대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품종, 이게 뭔가 품종이 그런 품종들을 많이 한 것 같고, 당대에는 우리 지금은 유정란을 높게 사잖아요. 근데 이제 무정란을 했대요. 무정란이란 건 암수를 띄워놓고 그래서 그냥 날만 나는 거잖아요. 그 당대의 어떤 그 선호도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하고, 당대 뭔가를 팔 때 불법연구의 산업부 해서 이렇게 요즘으로 하면 라벨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계란에도 상표로 불연, 이제 계란에다가 이렇게 표시하기 어려우니까 생략해갖고 불법 연구에서 불연 이렇게 찍어서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게 상표라고 상표 이것이 있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았고, 운실에서 이렇게 재배한 것들도 잘 팔렸다, 이런 말이 이제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2회의 교세와 사회 여론, 이제 이 마지막 장인데 이걸 쭉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제2회가 한 게 제1대 36년 중에서 12년까지가 2회고 13년부터 24년 24년까지가 2회죠. 그러면 25회 때부터가 이제 3회, 제1대 3회가 시작되는 것이죠. 자,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원기 25년 1940년 4월은 창립 1대 2회의 결산 총회기에 해당하였으나, 그렇죠. 원기 13년도에도 그 총회 때 제1회 결산을 했어요. 근데 이때는 이 의미로 보면 이때 결산 총회를 해야 되는데, 시국 관계로 기념행사는 일체 갖지 못하고, 1940년이면 이제 일본이 군국주의 해서 이렇게 침략하잖아요. 만주도 침략하고, 나중에 좀 있으면 이제 태평양 전쟁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국이 이게 아마 자유로운 집회 뭐고 다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 시국 관계로 기념행사는 일체 갖지 못하고 정례 총회에 지방회원의 교리강연회를 처음 겸행하여 상황을 이루었다. 이때 교리강연을 연 거예요. 1940년에 제가 이번에 저희 책 낸 정전 훈련법에 보면은 교리강연대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몇 차례 계속 한 거예요. 다음 해에도 하고 이렇게 한 것인데, 우리 11과목 중에 강연이 있죠. 강연을 이제 각 지방의 대표들을 뽑아서 강연을 시킨 거죠. 원고를 이제 교무님들이 막 써주고 그래도 이게 연습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때 문산 김정용,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는 김삼용 총장이라고 했던 문사님께서 어린 나이에 써준 원고를 가지고 또 이게 어릴 때부터 이게 말할 수 있는 그 실력이 계셨나 봐요. 가지고 대종사님한테 칭찬 듣고, 그게 특별상인가? 그러니까 너무 어리니까 그 내용을 써서 한 건 아니니까. 근데 언체 이게 대중들한테 이게 잘했나 봐요. 탁월한 기질이야. 그런 강연대회를 열었다. 그래서 지금 교리강연대회가 11과목 중에 한 가지지만 이렇게 강연대회로도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이때 처음 했다는 것이죠.
당년도, 이게 당년도 뭐 언제예요? 당년도 이게 1940년이죠. 원기 25년. 당년도 말 사업보고에 의하면, 자, 이게 이제 우리 상황을 말한 거지. 교도수는 특별회원 871명, 통상회원 5084명, 합 5954명이었고, 이때 교도수가 몇 명?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때. 대단한데 이게 특별회원하고 통상회원을 아직 저도 몰라요. 이 구분이 뭔지. 알면 좀 알려주세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준사님 당대 때는 의무금, 의연금이죠. 1년에 얼마를 내야 돼요. 그걸 안 내면은 대준사님께서 제명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특별이라는 건 뭔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저도 지금 이게 정확하게 모릅니다. 전무 출신은 80여 명. 이 앞에 1080쪽 펴보세요. 1080쪽을 피면 제1회, 1회 때의 상황이 등장해요. 1회 때. 그러면 12년이 지났잖아요. 2회니까. 그러면은, 보면은, 전무 출신이 20명이었는데, 여기 20명 나올 거예요. 20명 나오죠? 근데 80명, 전무 출신 60명이 늘은 거예요. 12년 동안. 어찌 보면 많이 늘었다고 할 수도 있죠. 교도수는 438명이 있는데 12년 동안 5천이 굉장히 많이 분 겁니다. 이렇게 그 상황을 이게 앞뒤로 이렇게 확인해서 한번 파악해 보세요. 교당수는, 여기도 교당수가 등장해요. 예, 그 제1회 때 교당수가. 근데 이때 교당수는, 이게 제1회, 원기 13년 3월, 이전에 설립된 영산, 익산, 서울, 신흥과 원기 14년, 이건 옛날부터 이제 있는 거고, 원기 14년부터 생긴 게 14년에 마령, 15년에 좌포, 원평, 16년에 하단 여지예요, 지금. 지금 뭐라고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큰일 났네. 깜빡깜빡거려서. 지금 하단, 지금 머리 빡빡 깎으신 교무님 계시죠? 그 낙동강 하구라고 해서 옛날에 밑에 단 한 거예요.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그때는 하단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부산에 처음 시작된 그 부산 그 교당의 시작이에요. 부산 교당 시작 하단. 그다음에 19년에 남부민이 참 복잡한데 그래도 이게 지금 부산 교당이에요. 지금 부산 교당. 하단이 그러니까 부산, 울산 여기에 시원지죠. 처음에 생긴. 그러니까 19년에 남부민. 이 남부민이 결국 부산교당으로, 이게 남부민을 부민정, 남부민정,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 행정구역에 정이 있어요. 무슨 정. 그래서 이렇게 불렀고, 20년에 전주 대판, 일본의 대판 말이죠. 21년에 관촌 초량, 22년에 대마, 신하리가 지금 영광읍에 있어요. 신하리가. 처음에 여기에 있었어요. 신하리가. 이게 신하리가 지금의 도양으로 이동해서 도양으로, 이게 도양교당의 전신이라고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용신, 이거 김제 있죠. 개성. 지금 북한이죠. 개성이. 23년에 남원 이리. 이게 이리의 교당이 생긴 것이 굉장히 늦게 생긴 거죠. 24년이니까. 1938년에 생긴 거니까. 24년에 운봉, 화해 등 교당이 차례로 설립되어 도합 21개소가 되었고, 그러니까 원기 24년까지 교당이 21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년, 이게 원기 25년에 대덕, 호곡 등 교당이 신설되었다. 호곡은 지금 호곡교당, 지금 그 남원 호곡. 그 다음에 여기 대덕은 없어졌어요. 근데 이게 그 충남 대덕군 진평면 남선리에 대덕 그 교당이 있었어요. 호곡을 지금 뭐라고 그러지? 무슨 교당이라고 그러지? 남원. 큰일 났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한번 깜빡거리면, 지금 이름이 바뀐 거죠?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상사님 고향, 상사님 그 어머니 인연으로 해서 세워진 교당이죠. 이런 교당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죠. 그래도 많이 생겼죠. 2년 동안 해서. 자, 그중 특히 일본 대판의 교당이 설립되어 초대 교무 박대환이, 아까 그 박대환 선지님 나왔죠. 부임한 일은 세계상 해외포교 효시다. 이게 대판교당이 그 해외교당의 효시라는 것이죠. 원기 22년에 그리고 신영기라는 교도가 총부 사무실을 시사하고, 이게 어디냐면 지금 구정원이에요. 여기 총부에 가보면 구정원 있죠? 그게 개인 집이었는데 시사를 해서 거기에 앞에 들어가는 그 현관, 그러면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앞으로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신축한 거예요. 거기에 신발도 이렇게 올려놓고, 현관 개념을 그 건물에 집어든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사무를 보는 구정원. 이게 옛날 교정원이다 해서 구정원이라는 거죠. 그런 성격이 있다 해서 구정원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25년에 몇몇 특지가는 총부 도서실을 마련, 총부 면모를 향상시켰다. 이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도서실을 마련했다고. 여기서 그러면 그 별록 20을 한번 봅시다. 뒤에. 20. 이공주, 신원효, 박광전, 황정신행, 이런 분들이 아마 책을 막 이렇게 넣었을 거예요. 책을. 이 도서실이 어디에 있냐면 지금 현 종법실 있는 이게 있었던 곳이 그 일대예요. 현 종법실이, 종법원 있죠? 이제 여기에 그게 산업부 건물이기도 했어요. 이 건물 사진이 있어요. 사진. 지금도 사진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일정한 공간을 도서실로 했다. 그리고 거기에 책들을 만들고 이 책이 원광대학교의 도서관의 효시가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도서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도서실이지만 저는 도서관이라 합니다. 그냥. 도서관이라면 건물 전체가 기하죠. 그거 맞으니까 도서실이 맞죠. 그냥 도서관이라 합니다. 대운사님께서 그 최초 법어의 수신의 요법에서도 학업에 종사해라고 학문을 준비하고, 이게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이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조금 아쉬움이 거기 현재 그 종법원 앞에 그 정원 있잖아요. 잔디 거기 있다가 어딘가 편말해서 이곳에 그 도서실이 있었다. 여기 교사에 써 있으니까 좀 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주사님께서 원래는 여기 돼 있지만 그 이전에 대종사님께서 지금 다른 곳에다가 이 도서실 같은 역할을 하는 곳에 있었어요, 또. 근데 이때 이제 제대로, 이제 그때는 그냥 아주 소박하게 그냥 하니까 도서실을 하기는 좀 미안했는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한 공간을 이렇게 해가지고 책들도 많이 넣고 해서 한 것이 이때였나 봐요. 이 중요하죠.
이런 걸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이런 거. 보고, 충북 도서관이 있었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종법원 앞에다가 이렇게 좀 그런 것도 설치를 좀 이렇게 해서 총부 순례하다가 이 내용을 아니까. 대선생님께 정전에 써져 있는 말문을 실제로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대산종사 시켜갖고 옛날에 대순정경이라 않고 그 당대 이름이 있어요. 그때 증산선생 책이죠. 관련된 일대기하고 그다음에 말씀드리기 모아놓은 거 책이 있었는데 그걸 가져와라는 것이 어디냐면 도서관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산종사 수필본문에 나와요. 가져와라, 가져오고 갖다 놔라, 갖다 놓고 했을 때 대산종사가 그것을 펴보지 않고 그걸 들고만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그렇게만 했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 이런 법설이 있어. 그게 뭐냐면 그 내용이야 그렇지만 그 와중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대무사님이 도서관에서 책을 가져오기도 하고 갖다 놓기도 하고 도서관에 있었다는 거죠. 그 법문을 통해서 책을 보관했던 곳이 있는 거죠. 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편 세회상 공개 이후 공개가 원기 9년에 했잖아요. 일반 사회의 여론은 한결같이 우호적이고 고무적이었다. 우호적이고 고무적이었다. 그중 중요한 몇 가지를 들면 원기 13년 11월 25일자 동아일보가 세상 풍진 벗어나서 담호반, 담은 담연하다고 하잖아요. 맑다. 호반은 뭐예요? 호반의 도시 있잖아요. 이게 맑은 호수가 있었다는 소리죠. 여기 나오죠? 담호반은 이상적 생활, 정신수양 사활연구 작업지사의 강령하에 움직이는 400회원 익산 불법연구회의 특별한 시설. 이게 원기 13년도에 이 신문에 등장한 제목이에요. 이게 여기에 총구 주위에 황등호수, 호수가 있었다는 내용이죠. 이게. 그리고 1933년 5월 28일자 일본의 대판 조일신문이 불교의 진리에 입각, 근검, 역행, 실천 동지 500이 공동생활하는 반도의 새마을. 이게 새마을이 옛날부터 쓰던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 새마을운동이라고 된 겁니다. 라는 제목으로 세회상을 소개하였다. 이게 새마을도 이게 갑자기 우리가 박정희 정권 때 그냥 만들어서 된 게 아니라 일제의 정책이기도 했습니다. 자, 원기 20년 7월에 조선총독부가 발간한 조사자료 제42집에는 본회는 이게 불법연구회죠. 대체로 미신을 타파하고 자연의 원리를 바탕하여 민중의 근면을 장려한 바 있어 종교적 진흥회로서의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평하고 그 자료, 전선, 조별, 영양표. 여기 전선은요, 전선이 뭔 뜻 같아요? 이게 처음에 잘 몰라갖고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전선은요, 전체 조선의 줄임말이에요. 전조선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교별은 종교별, 영양표에서 계몽산 종의 영향이 있다. 근로정신을 양성하고 일면 실지 작업으로서 일반에게 모범을 보인다고 되어 있다. 자, 이걸 좀 한번 봅시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옛날에 한번 연구 발표된 자료인데, 제가 한번 이때,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당대 신문에 연재돼, 발표됐던 것을 지금 이제 많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가 되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발견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알고 다른 데도 있는데 모르고 또 알았는데 잊어버리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몇 번 나오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한 13곳에 불법 연구에 취재했던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 신문 기사에. 지금 현재까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발견된 게.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더 있다고 알아두시면 되고, 뒤에 한번 읽어볼게요. 원기 21년 1936년에는 민족 지도자 안도산이 총부에 내영하여 찬양과 격려, 이게 대종경 실시품 45장에 등장하죠. 아끼지 않았고, 자, 이 내용만 따라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도산 선생이 언제 왔는지를 몰라요. 현재는 이 교사상에는 원기 21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현재 도산 선생이 원기 20년에 오지 않았나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가 맞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주장하는데 왜 그러냐면 도산 선생께서 원기 20년 1935년 2월 대전 상무소에서 가출옥돼요. 지금 교도소라고 하죠. 가출옥돼 가지고 호남 영남을 이렇게 순회를 하세요. 그리고 기록에 5월인가에 이역에 내렸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오신 게 아닌가. 나는 여기 호남 이렇게 순회하니까 따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여기 올라오서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고 순회하는 있잖아. 순회 루트상에서 오고 그 다음에 도산 선생 문집에는 원기 21년에 이 호남 쪽에 왔던 기록이 없어요. 근데 또 요즘에 기술이 신문 전체 다 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문 기사에 매일 신문 기사에 원기 21년 2월 21일에 전주에 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전주. 그때 익산에 오셨을까? 그러니까 원기 추록을 하셔가지고 호남과 영남을 순회한다고 할 때 5월달에 익산 5월일 거예요. 5월달 익산에 내리셨는데 그때 익산에 내렸다고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2월달에는 전주를 순회했다고 나오지 익산에 내렸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개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은데 2월달 굉장히 추워요. 추울 때 오셨을까? 자, 이건 알다가 모를 일이에요. 알다가 모를 일이에요. 그리고 교단의 기록에는 원기 21년으로 돼 있는데 이게 상당히 어떨 때는 이게 의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리고 21년에 도산상에 오는 것을 빌미로 총부 지금 청하원에다가 주재소를 설치하잖아요. 주재소.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원불교 교사에서는 원기 2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년일 수도 있다. 라고 여운을 남겨놓고 봐야 된다. 그래서 이거 누구도 확정을 못해요.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재밌는 것은 도산 선생이 이때 대종사님을 뵙고 도산 선생의 사상에 농촌에 이상향을 건설하려고 하는 사상이 있어요. 도산 문집에 나와요. 근데 그것의 현실판이 익산 총부였을 거예요. 보시고 지금 우리는 총부 가면 막 시멘트 바닥으로 막 돼 있고 그런데 그때는 잘 정돈된 어떤 그래서 총부에 오면 굉장히 감명받고 그랬대. 지금 이렇게 막 시멘트 건물 있고 막 이런 거 보고 하면 안 돼요. 바닥에 막 시멘트도 깔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일반 근데 잘 이렇게 소박하지만 잘 정돈돼 있고 정말 참 정감 있다 이런 정서예요. 그게 도산도 아마 그걸 보고 굉장히 감명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당신이 하고 싶었던 건데 누군가는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감명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호남 이렇게 순회니까
광주를 간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가는 거잖아요. 익산 거쳐서 뭐 전주도 거치고 이렇게 쭉 뭐 정읍도 갔을 것이고 쭉 가잖아요. 갖고 광주를 갔는데 광주에서 소태산 대종사에 대한 소태산 선생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을 대산종사의 수필본문에 등장해요. 얘기를 한 거야. 아마 당신의 이 이상촌이다. 이상촌에 그것이 실제로 하고 계신 분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정신운동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있다는 것을 그게 나와요. 그게. 그래서 이 기간 원기 20년이나 21년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교단의 공식 기록은 21년으로 되어 있다. 21년으로 된다면 기록을 보면 2월 달이 돼야 맞을 것이고 저는 주장하기를 원기 20년에 아마 그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 할 가능성도 있다. 둘 중 하나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기록은 현해 21년으로 봅니다. 제가 왜 20년으로 지금 막 주장을 해보려고 하냐면 광주 가서 말씀하실 때가 원기 20년이에요. 그럼 따로 21년에도 또 광주를 가서 근데 그 도산 기록에는 21년에 광주가 그런 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거기도 일대기 이렇게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록에 이게 뭔가 아구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20년이면 아구가 좀 비교적 잘 맞아요. 그래서 20년인데 21년 하여간 그런 얘기를 해봅니다. 도산생 방문. 이 도산생 방문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이때 이후로 총부 불법연구회를 바라보는 일제의 시각이 이제는 이렇게 견제, 우리가 야구할 때 이렇게 견제구 정도가 아니고 이제 삼진아웃을 잡으려고 이제 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완전히 뭐 그냥 두드려 잡으려고 한 게 주제소 설치하고 막 이런 전환점이 도산의 방문 이전과 이후 확 다릅니다. 그래서 청하원에서 도산 선생과 소태산이 만나요. 청하원 갈 수 있으면 거기서 슬쩍 열어보고 하세요. 거기 가운데 응접실입니다. 거기서 만나시는 거죠. 그러면 상상을 하셔야 내용을 알아야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죠. 그렇게 됩니다. 그 뒤에 볼게요. 22년에 조강 6호에 인식 부족한 비방 기사를 실었다가 다음 호에 찬양 기사를 낸 후 그달부터 매일신보, 조선일보, 중앙일보와 원기 20년에 경성일보 등이 각각 수일간의 연재 기사로 세회상의 이거 중요해요. 심정개발운동, 종교혁신운동, 문자보급운동, 종교생활화운동 등을 대대적으로 찬양 보도하여 창립기 세회상의 발전을 알뜰히 격려하고 그 참 면모를 일반 사회에 널리 인식시켰다. 여기 제가 아까 여기 신문기사에 보면은 제목이 심정개발과 자력갱생 이런 신문 그 타이틀이 나오는 거예요. 심정개발 나왔죠. 불교혁신 실천자 불법연구회 박중빈 씨. 그러니까 여기 종교혁신 이런 거 나오죠. 그 다음에 불교혁신운동과 불법연구회의 장래. 불법연구회에서 문자보급운동 등장하죠. 신문기사에 나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잘 담고 있어요. 여기. 자,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살펴봅시다. 여기 아까 보면은 조강 6호라고 했죠? 조강지가 뭐냐면 조선일보 자매지예요. 여기서 그때 뭡니까? 백백교 사건이 일어나요. 백백교가 막 신도들을 많이 이렇게 살해하는 그거예요. 백백교 사건을 빌미로 이제 신흥종교를 조사한다고 하면서 그것의 1번 타자로 불법연구회를 건든 거예요. 그때 경성에 도남동 회관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다 모임 때문에 익산 총부에서 모임이 있어가지고 다 갔는데 거기서 있는 거 대충 요즘도 그러잖아요. 대충 조사해가지고 자기 쓰고 싶은 거 써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뭐라고 여기 등장을 하냐면, 잠깐만요. 여기 제가 제목을, 뭐라고 등장을 하냐면, 교주를 생불 삼은 불법 연구의 정체. 1탄이야. 1탄. 교주를 생불 삼은 불법 연구의 정체가 이것이다. 해갖고, 이제, 나쁜 놈들이야. 하니까, 대종사님, 여기 총괄에서 회의를 해요. 대종사님. 그래가지고, 일부 철없는 기자의 붙장난도, 그럴 수 있는 거지만, 이걸 간과할 수는 없다. 묵과할 수는 없다. 해서, 우리 불법 연구의 대표를 보내요. 그래서, 이재철,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조선일보사에게 아니 우리가 진짜 조사를 해라. 조사를 해서 진짜 문제가 있으면 더 심하게 하고 문제가 없으면 쉽게 말해서 정정 기사를 내라.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다시 찬양 기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사건. 그러니까 이재철, 유허일 선진을 통해서 이것도 대종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자리타가 되도록 해라. 대종사님 사상이에요. 그때 법문이 지금 우리 현재 이것과 관계된 법문이 대종경에 등장해요. 칭찬과 해방 여기에 받는데 끌리지 말라. 칭찬하는데도 끌리지 말고 비난하고 해방하는데도 끌리지 말으라는 그 법문이 대종경에 등장합니다. 그게 이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대종사님을 불교 루터다 이런 기사도 싫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거 이제 여기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제 뭐든지 한국 사회에서 불법 연구 일제 강점기 때 불법 연구회가 어떤 곳인지 이제 인지되고 뭐라고 해야 돼 이제 비방과 칭찬의 양면의 사이에 끼는 거예요. 여기에 소태산 대형사는 칭찬에도 끌려다니지 말고 비방에도 끌려다니지 말고 할 일을 해라 라는 법문이 지금 갑자기 제가 찾으려니까 또 이것도 모르겠네요. 큰일 났네요. 이게 이제는 대종경 교단품 27장 한번 펴볼까요? 대종경 교단품 27장 27장이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맨 뒤만 한번 보면은 그대들은 어떠한 고난이나 파란에도 그 마음을 끌려가지 말고 각자가 본래의 양심만 잘 지켜 끝까지 목절 달성이 매진한다면 우리의 대업은 원만히 성취될지도 확신하노라.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된 회설, 당대 회설이 아주 짱짱이 나갑니다. 이번에 출판한 정전 수행법에 보면 고락에 대한 법문에 요 관계된 것이 뒤에 수록되어 있어요. 한번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로써 교단 체제의 형성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한국 사회의 불법 연구회가 이렇게 알려졌지만 좋은 이렇게 비방하는 글죠. 비방도 있지만 또 소태산 대종사는 그것을 자리타로 해서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인데 찬양에도 끌려가지 말아라. 이때 나오는 심정개발운동 이런 것은 사실은 일제가 했던 운동이에요. 근데 이것을 대종사님께서는 이론상 성품짜리를 개척하는
그걸로 돌려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주장하려면 그것을 가지고 그걸 하는 것 같으면서나 그것을 본질적인 것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느 시대에나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안 그런다고 하는 게 아니죠. 지금도 어떤 거 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쓱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해야 돼요? 되받아치기라고 하나요? 오면 힘을 이용해 갖고 그대로 되치기 하잖아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된 사람이 하시는 거예요. 심정개발도 일제가 하는데 그 심전은 우리의 이론상 성품짜리다. 이걸 개발해야 한다. 이렇게 가는 거고 종교혁신운동도 그런 차원에서 계속 했던 겁니다. 하여간 여기까지 지금 조사하는데 이것을 읽어보면서나 지금의 뜻으로 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우리 시야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읽을 때 양적 팽창, 한편에서는 양적 팽창이 있죠. 근데 양적 팽창으로만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셨는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에 이제 대종사님 다음부터는 개미 열반사랑에 해당되는 대종사님 열반과 정전 편수 과정을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